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보다 가까이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오늘의 한마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한마디입니다. 우리나라 환풍구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일본은 하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물 위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너졌다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개입을 해서 환풍구를 검사도 해보고 시설도 다시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다른 나라의 사례들 봐서 또 발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까우면서도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안전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의 습성이라든지 그런 게 한 번에 고쳐지지 않는 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만큼 국가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소리 있어.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무게로 설계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못 올라가게 하다가 거기에 대한 제한이나 차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홀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안타깝고요. 사실 뭐 환풍구가 다들 한 번씩 밟아봤던 경험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환풍구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후진국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환풍구의 어떤 그 구조적인 것부터 다시 그 법적인 조항부터 다시 개선이 돼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검토하고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안전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새롭게 점검을 해가지고 안전시설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안전에 좋을 것 같아요.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매일 3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환풍구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요. 사고 난 후에야 대처에 급급한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를 둘러싼 성남시와 경기도의 주최자 공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듣고 계신 분은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적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전이 어제 있었죠.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LG하고 NC가 맞붙지 않았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LG가 웃었는데 아주 노장 포수 최경철 선수가 아주 맹활약을 했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LG가 어제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NC를 13대 4로 대파했는데요. 네. 10년이나 무명으로 지냈던 최경철이 공수에서 만점 활약을 펼쳤습니다. 3대 0으로 앞선 1회에 포스트시즌 1000타석임에도 불구하고 3점 홈런을 터뜨려서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고요. 네. 팀 도루 2위인 NC에 도루를 한 차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최경철은 2003년에 SK에 입단했지만 박경환에 밀렸고요. 넥센을 거쳐서 지난해 4월 LG로 트레이드돼서 세 번째 포수였지만 올 시즌 주전을 꿰찼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포부가 인상적이고 네. 젊은 투수들의 의견도 존중해서 꽁배합을 내는 것도 장점인데요. 최경철 선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라고 겸손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런데 2차전은 오늘 6시 반부터 열리기로 됐던 거 아닙니까? 아, 네. 오늘 오후 6시 반부터 마산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네. 준 플레이오프 2차전이 우천 연기됐는데요. 네. KBO는 오후 6시 47분에 우천 취소를 선언했습니다.
그 마산 지역은 오늘 오전부터 이슬비가 내렸는데요. 네. 그 경기 전에 양팀 선수들은 그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했는데 그 오후 5시를 넘어서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더니 그 계속해서 심술궂은 비가 뿌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1차전에 대승을 거뒀던 LG 입장에서는 네. 그 신바람 야구를 이어가지 못해서 그 야속한 비로 다가오고요. 네. 그 팀 사상 포스트 시즌 첫 경기에서 대패를 당했던 NC는 그 재정비 시간을 얻을 수 있어서 그 반가운 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켜봐야 되겠네요. 2차전은 내일 오후 6시 반에 마산구장에서 열리는데요. 예. 그 문제는 내일도 강수량과 강수 확률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아하. 아, 내일 형편을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자 육상의 전민재 선수가 2관왕에 올랐네요. 아, 네. 그 전민재 선수가 오늘 인천에서 열린 대회 여자 육상 100m 결선에서 네. 그 15초 60으로 1위에 올랐는데요. 그 37살 전민재 선수는 200m 우승에 이어서 그 2관왕에 올랐습니다. 그 전민재 선수는 5살의 뇌염으로 그 뇌성마비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요. 그 후유증 탓에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그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자판을 눌러서 메신저를 하거나 그 발로 글을 적습니다. 예. 네. 그 26살이던 2003년에 뒤늦게 육상을 시작했는데요. 2004년부터 장애인 전국체전 9년 연속 3관왕에 올랐고요. 그 2010 광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과 그 2012 런던 패럴림픽에서 각각 은메달 2개씩을 획득했습니다. 네. 전민재 선수의 다음 목표는 2016 그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민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사평대로는 서울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3호 가든 사거리까지 시속 10km 미만인데요. 반대편도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작대로는 이수 교차로에서 경문 고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편도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신사역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편도 정체 서행입니다. 나란한 반포대로 서초역 사거리에서 서초 3동 사거리 구간은 신호 2번 이상 필요합니다. 현재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이 반대 일산 쪽은 흐름이 한결 잘 되고 있는데요. 이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만 짧게 밀리고 있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밀립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명품 무기라고 홍보했던 소총 기억하시죠? K-11 복합소총입니다. 네, 그런데 2011년과 2013년에 폭발 사고를 일으킨 바가 있었고요. 이 소총이 센서에 자석만 갖다 대도 격발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새정신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먼저 오늘 국방부 감사에서 말이죠. 예.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거론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국방부의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국방부가 계속 얘기했던 것은 개인적인 일탈이었지 네. 정부 국가기관이 동원됐거나 혹은 상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최근 사이버사 간부가 진술한 것에 의하면 사이버사령부 530 이모 전 단장을 비롯해서 박모 운영대장 등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예. 이분의 연락을 받고 서둘러서 나가곤 했고 한 달에 한두 번꼴로 대면 접촉을 했었다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당시에도 한번 언급됐던 것처럼 사단 하나를 없애더라도 사이버 사령부를
확장시켜라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실제로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 질의를 하셨습니까? 이거는 이제 종합감사 때 국방장관에게 해야 돼서요. 1일 날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때 말씀하실 예정이시라고요? 예. 네. 그동안에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국방부 차원에서는 일체 개입이 없었다고 해오지 않았어요? 예, 그랬습니다. 네, 그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도 전략기획관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실제 연관관계로 했었던 사람들의 진술도 지금은 나왔기 때문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파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본인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은 특별한 반응은 없고 네. 지금 다 관련자들은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 외에는 외부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후속을 또 제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 차원에서 준비하시는 게 따로 또 있나요? 뭐 당에서나 저나 혹은 국방위 차원에서 대책들을 논의를 해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K11 복합소총 때문에 연결을 했었는데요. 예. 이 센서가 이 자석만 돼도 격발이 됩니까? 이게 전자식 소총이기 때문에요. 예. 그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좀 있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 개발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에서도 자석만 돼도 격발이 된다는 것이 네. 국방부 방사청 산하의 품질 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네. 여기서 연구 결과에서도 최종적으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고 격발이 되거나 혹은 배터리가 방전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네.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군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방사청이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방사청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고, 네. 왜냐하면 기품원에서 실험 이후에 방사청에 보고를 했으니까요. 네. 또 사실 정말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사업을 진행한 게 어렵다라고 기품원이 얘기를 하니까, 전자파 영향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 얘기를 하니까, 이것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국방 관련은 국방기술품질원만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기관을 국방과학연구소로 방사청이 바꿔버리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쉽게 생각하시면 공사에 시공사를 감리를 하는데 감리가 제대로 감리를 하려고 이것저것 지적을 하니까 감리를 그냥 시공사가 겸임해라라고 바꿔버린 참 얼척없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방사청에서도 법률 위반이라고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인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오늘 청장의 답변은 국감 때까지 해서 연말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동안 들인 돈도 뭐 몇백억이 되기 때문에 꽤 큰 돈이긴 합니다만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양산을 하려면 몇천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멈춰야 될 때를 잘 알고 멈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소총 K11은 못 쓰는 겁니까? 사실 이게 미군이 그 연구 개발했던 XM29을 저희가 따라서 했던 건데 미군도 전자식 소총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이 종료된 그 기종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가 있던 거 전부 다 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연구 개발 중이기 때문에요. 시중에 그 일선 부대에 보급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특전사가 됐든 어디든지 간에 이제 그런데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다. 저 해군 구조함이 통영함 있죠? 여기도 문제가 있다고요? 세월호 당시에 출동 못했던 통영함에 대한 문제와 안타까움들이 오늘 국방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많은 질의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지금 군납비리나 방산비리의 종합 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 세트? 예. 어떻게 연계해서 어떠한 관계성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ROC라고 하는 군사 요구도를 어떻게 바꿔주고 또 실험 성적서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바꿔줘 버리고 또 한 번도 군납해본 적이 없었던 업체에 대해서 갑자기 한 번만 딱 방산업체로 지정을 해가지고 통영함에 납품을 하게 해주고 나온 것처럼 2억짜리 제품을 41억에 구입해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고요. 방사청에서도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서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잘못했다고 합니까?
예, 잘못했다고는 사실은 제가 국방에 3년 있어 보면 말은 사과는 많이 하는데요. 네. 제도가 잘 바뀌지 않아서 네. 3년 내내 같은 지적을 하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 거 감시하라는 게 국회의원분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감시가 되면 네. 문제가 지적되면 좀 바꿔야 되는데 네. 시스템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걸렸던 그 사안 하나만 잘 덮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네. 다른 쪽에서 또 문제가 터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사청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말이죠. 예. 방사청의 문제가 뭡니까? 방사청 무슨 뭐 군피하 이야기도 나오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좀 큰 틀에서 보면 예. 그동안 방산비리가 군 내부에서만 있다 보니까 외부로 누출되지가 않아가지고 예. 없었던 것이 아닌데 없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방사청이라고 하는 조직처럼 문민화가 되다 보니까 네. 잘못된 점들이 이제 외부로 많이 유출되기도 하는 거죠. 네. 문제점에 대해서 공개되고 사실 이 자체가 저는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 개선을 좀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고 이제 방사청도 개청한 지 10년이 돼가기 때문에요. 네. 그에 맞는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문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가장 많은 문제가 이제 군피하의 문제가 있기 군피하. 때문에 네. 전역하면 바로 취업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좀 제도적으로 막고 네. 물론 그분들이 군에서의 능력을 사회 나가서 또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전문성. 이것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가의 이 군 자체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은 없도록 해야 되고 네. 또 부정당 제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입찰 제한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들을 방사청이 스스로 열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김영란법을 빨리 통과시키셔야죠. 예, 맞습니다. 근데 왜 빨리 안 통과시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국회가 정기국회가 열리니까요. 예. 통과가 되도록 더 힘써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띄워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를 둘러싼 성남시와 경기도의 주최자 공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를 둘러싼 성남시와 경기도의 주최자 공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4770번님께서는요.
16명의 인명이 희생되는데 공무원들은 책임 공방이나 벌이다니 정말 한심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양치를 할 때 톡톡톡 마사지해요. 이 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영희 이리 와. 아이 참, 집에 가야 해요. 보일러 안 껐단 말이에요. 하긴 보일러를 집에서만 켜고 끄던 때도 있었지. 국내 최초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컨덴싱 원격 제어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평동나비엔.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유환구 기자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일보 유환구입니다. 네. 예. 저 요즘 이 가을 이사철이 돼서 그런지 말이죠. 이 전셋값이 아주 뛰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데 정말 많이 오르고 있습니까? 네, 사실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게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요. 최근 2, 3년 사이에 해마다 10% 가까이씩 전세값이 오르곤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은 이번 달 첫째 주에 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값이 0.18% 올라서 작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최근에 전세값이 요동친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에도 계속 올라왔는데. 네, 우선 일단 보통 9월에서 11월 사이에 전세 계약을 새로 맺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렇죠. 계절적인 전세 수요가 많아졌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반대로 공급은 또 계속 줄어들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임대를 내놓고 있는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반전세나 월세를 훨씬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순수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계절적인 수요는 또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뛰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면 그냥 집을 아예 사버리자. 이런 사람들도 늘어갈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또 이번에 기준금리까지 내려갔기 그랬죠. 때문에 부담 없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법도 한데요. 예. 실제로 정부가 이제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잠깐 좀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시적인 현상이 그치고 요즘에는 다시 그냥 전세로 머물겠다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정부가 그런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이거 그래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사실 이렇게 미풍이 그치는 이유가 사실 단순한데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집주인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네. 팔려고 하는 이제 호가를 수천만 원씩 올려잡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매물로 나왔던 물량들만 일시적으로 거래가 되고 이후에는 거래가 아예 단절돼 버리고 있는 현상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또 다른 좀 해수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유환구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대한민국 안전 문제 이래도 괜찮습니까? 오늘 이 문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김동헌 재난안전원장 그리고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나라의 안전 불감증 이거 왜 안 고쳐집니까? 이 성수대교 사건 무슨 마우나 리조트 사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월호 사건 물론이고요. 예. 네, 환풍구 사고까지 특히 이제 건축 토목이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 안전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대체?
우리나라가 네, 정재 교수님. 그동안은 경제 선진국을 원했습니다. 네. OECD의 맵건에서 가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안전에 관련된 건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요건 좀 무시 내지 보류 쪽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상태가 생기냐면 어떤 안전 관련 규정이 없으면 안 지킨다. 만약 없으면 준용해서 쓴다가 아니라 없으면 안 쓴다. 안 쓴다. 또 시설물 기준이 있으면 최소한대 기준인데 그것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안 한다. 그러면서 정말 그 문제됐던 게 우리 사회의 안전 교육에 관련된 문제가 네. 학교에서부터 의식 형성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네. 안전 교육의 필수 의무 교육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이 중시되지 않고 의식이 낮은 상태로 여기까지 오다 보니 네.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나이 대들까지 안전교육 별로 받아본 게 없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게 네, 더 중요한 의식 게 형성은 어려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어려서부터 외국에서는 유아원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쭉 일관되게 안전의식을 높여줍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이루어지고 갑자기 이런 상태가 되니까 모두 다가 의식이 낮은 상태입니다. 김동환 원장님?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이런 사고들을 관찰해 보면은 모두 그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의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은 그 말 그대로 편안하고 최적의 최상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컨대 재난이나 재해 또 대형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작은 안전사고 등에서도 그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자유는 누구 한 사람이 생각과 행동은 물론 법과 제도로 모두를 강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법과 제도는 그 나름대로 또 국가는 국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각자가 위치해서 안전에 대한 생각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 안전 제일의 정신을 임할 때 고쳐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안전은 형식적인 게 아니다는 거죠. 그 반드시 실질적이고 실행적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그 안전 제일을 고취하는 그런 것으로 좀 추진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토목 건축과 관련한 이야기 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하는데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수대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에 환풍구 사고에까지 이런 여러 가지 그 토목 건축과 관련된 사고를 보실 때 어떤 사고의 공통적인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혹시나 발견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금 성수대교 붕괴 20주년입니다. 예. 20년이 흘러왔는데 우리가 딱 쳐다보면 그동안에 시특법도 만들어주고 개선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뭐가 문제냐면 지금은 최저 입찰가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가장 가격을 작게 쓴 사람이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합니다. 네. 그럼 그게 적어도 한 70%대 가격에서 정리가 됩니다. 말하자면 안전이 거기서도 중시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로 어떤 행사를 계획을 합니다. 행사를 계획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이번에 어떤 행사를 하면 사람이 얼마나 모이고 그럴 때 어떤 위험요인이 있고 그럼 그걸 위해서 뭘 세워야 됩니까?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디가 위험하니까 뭘 조치를 하고 안전요원 어떻게 배치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피해갑니까? 3,000명 이상이면 해야 되는데 그 밑에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3,000명 미만까지 다 할 수 없으니 거기는 3,000명 이상의 규정을 준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특히 시설물을 만들 때 이 시설물을 만드는 주체 쪽에서는 이걸 사용하는 사람 이걸 이용하는 어떤 공중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환풍구가 저게 안전한지 위험한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더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도 하고 등등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법 기준만 지키면 된다는 단순 논리를 이용해서 아니면 규정이 없으니 해서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네. 김동원 원장님? 예, 작은 전조 현상이나 징후들 특히 위험 요소 누구나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수대교에서도 또 우리 생활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은데요.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모든 것이 고속화되고 첨단화되고 이렇게 하는 관계로 해서 거의 다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너무나 또 많은 정보 속에서 이런 재해나 재난에 관한 이런 정보들 이게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안전하는 사람, 재난하는 사람들이 찾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위험 요인이나 위험 요소들을 찾도록 해서 이를 개선하고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미연의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점검의 날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년 전에 성수대교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두 분께서 아주 그냥 너무나 속이 많이 상하셔서 강경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20년 동안 들은 얘기 같아요, 그 얘기요. 지금 2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안전 쪽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안전은 모든 정책에서 우선순위에 올라가고 안전 관련해서는 비용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예산도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이 시대의 모든 곳에 잠재되는 위험률을 찾아서 꾸준히 개선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안전모론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정재희 교수님께서는 안전공학과 교수시네요. 그렇습니다. 공학 중에서도 안전공학이 있군요. 30년 됐습니다. 이 분야만. 그리고 김동원 원장님께서는 재난 안전원장이시고요. 네. 두 분 다 아주 안전자가 들어가시는 분들이신데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진전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권이 안 움직여서 그렇습니까? 정부가 안 움직여서 그렇습니까? 뭡니까 도대체? 우선 국가가 정재희 교수님. 국가가 국가를 경영할 때 뭐가 중심이냐가 정해져야 됩니다. 네. 정말 국가를 운영할 때 국민의 안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네. 우선 이게 정확히 설정돼야 되고 정을지되면 전 부처가 안전 중심 운영을 해야 되고 최우선 거기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되냐면 예산이 적정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예산이 따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법 기준들이 다 보완이 돼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노력이 첫째 필요하고 둘째는 이런 걸 보완하는 곳이 어디냐 국회입니다. 국회가 관련되는 예산이 부족한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뭔지 지금 이제는 안전은 하나의 복지 차원 문제입니다. 국민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도 국회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제도를 보완하는데 적절히 도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복지보다도 더 우선적인 문제죠. 예, 기본입니다. 살아가는 거죠. 자, 김동원 원장님.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접근해 볼 때 우리가 이제 안전 교육 체계 우리가 국민들한테 안전 의식 어느 정도 이렇게 제고되도록 되고 있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개별 법령에 따라서 그 안전 분야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는 시설, 또 산업부에서는 산업부 관계된 이런 전기나 전력, 가스 이런 쪽 이런 식으로 각 분야마다 이 법령이 집행이나 이런 관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국민 중심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다양한 이렇게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는 것 때문에 혼란스럽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안전관리 체계나 이런 재난관리 체계 자체가 이렇게 부처 중심으로 돼 있다는 것, 개별 법령 때문에 개별 법령으로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주민이나 국민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체계 자체를 국민이나 우리 주민 입장으로 이걸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관점, 국민의 관점에서 안전교육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각 부처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부분이 국민들이 지금 빨리 알아야 되고 그런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법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또 출연해서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걸 찾아야 됩니다. 특히 지금 아직도 좀 부족한 게 어떤 재난이나 이런 큰 대형 안전사고 났을 때 그 주민들의 이 대피, 어디로 대피할 건지 주민들의 대피 행동률 이런 부분들 아직 미흡합니다. 잘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디로 도망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요번에 저런 사건이 나더라도 그러면은 갑자기 큰 사건이 나면 어디를 자기네들 피해를 해야 될 어디로 피신을 해야 될 건지 대피를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연습한 적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통틀어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 조직에서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안전처를 만드느냐 아니면 더 무슨 부로 만드느냐 여야 의견이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정재희 교수님. 세월호가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정부 조직을 개정한다고 안을 냈습니다. 국회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물론 안전부가 되느냐, 그럼 국가안전처가 되느냐는 문제는 국회에서 많은 의견을 또 수렴하겠지만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이제는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저 5년 후에 또 바꾸고 또 10년에 또 바꾸고 이런 게 아니고 50년, 100년이 가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이런 틀을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다고 모아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 나라가 빨리 안전한 나라로 바뀔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국회에서 좀 더 긴급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전에도요. 행정안전부라고 해서 안전자가 들어가는 부처가 있었어요. 이건 이번에 이제 바뀌면 이제 또 뭐 안전행정부가 된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바뀌었고요. 새 정부 들어와서 안전행정부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때 말하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재난사고에 대해서 예방하고 하는 무슨 이게 사고 터지면 사고 수습하는 뭐 그런 거였나요? 그거 뭐 별로 그렇게 정부 부처에 안전자가 들어간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도 그동안에 그 모양이었나요? 안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재난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예방적인 차원입니다. 예. 그 사전에 안전하게 소위 그 편안하게 최상의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게 하는 게 이제 안전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부가 먼저 그런 안전하게 해서 국민들을 다 안전하게 이렇게 안심하게 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모든 사항들이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 새롭게 이렇게 해본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이번에 뭐 우리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다 이 모든 사건 있을 때마다 그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그 대책 강구가 우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고 그런 다른 조직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사전에 이런 전문 조직이 구성돼서 먼저 그 원인 규명과 대책 강구도 하고 거기에 따른 백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진단하고 뭐 거기에 따른 조직하고 이렇게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 많이 걸릴 텐데요. 그런데 그런 게 먼저 이루어지면은 더욱 정확한 조직이 구성되고 조직 구성이나 이런 게 그게 합리성이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9/11 테러가 났을 때 그 각종 법률 재개정하고 거기에 따른 연구를 해서 바로 거기에 따라서 조직들도 한 2년 가까이 걸렸죠. 아마 2년 가까이. 그래서 그걸 다 조사를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돼서 했고 그리고 또 자체에서도 또 이 페마 산하에 또 이렇게 대학도 있고 거기 전문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정부 조직을 정상화시켰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좀 전문 인력청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양성 체계나 전문가들 좀 활용도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거를 좀 더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저 이번 사고가 난 그 환풍구에 관해서 간단히만 여쭤보겠는데 이게 뭐 저 명동 거리에 가보면 인도의 한 3분의 2가 환풍구로 덮여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거 괜찮은 겁니까? 지금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교수님? 지하철 환풍구가 있고 네네. 건축물 환풍구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규정으로 보면 건축물에 관련되는 환풍구는 1.2m의 펜스만 있으면 높이로 설치하면 괜찮은 걸로 돼 있고 여기에 얼마만한 정도의 하중에 견뎌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네. 둘째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단위 제곱미터당 500km 정도의 하중에 견딘다는 정도만 돼 있고 그걸로 끝입니다. 문제는 규정 자체에서 봤을 때는 이 자체가 충분히 사람이 올라갔을 때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 첫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둘 다 다시 한번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시고 더 급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현재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점검들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은 이겁니다. 첫째로 사람이 잘못해서 올라가더라도 견뎌져야 되는 거고 둘째로 또 사람이 올라갈 수 없도록 완전히 원천적으로 거긴 차단이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아예 애국같이 우선 쭉 2m, 3m 굵도록 뽑아서 원천적으로 위험을 없애는 거고 동시에 거기에 경고 표시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여기는 올라가면 여기는 들어가면 위험합니다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국민한테도 알려줘서 적어도 이런 원시적인 사고들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재정리가 돼야 됩니다. 네, 김도헌 재난안전원장님께서는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공연장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에서 이 공연장이라든가 그 주변 시설물에 관련된 안전 규제 이거 제대로 돼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지금 그 공연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 안전관리단 특별법에 의한 그 시설물 관리도 있고요. 네. 또 공영장 부대시설 그 안전진단 시행 세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야외 공영장에 대해서는 또 지자체마다 조례가 있고요. 또 공영장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뭐 이런 다양한 여러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한하고 규제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3,000명 이상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3,000명 이상 집 뭐 공연 모여서 공연하는 데는 뭐 안전요원을 이 매뉴얼 체계나 네. 법령 체계에 제한을 받는다 이거죠. 네. 그런데 그 이하는 무방비다. 무방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매뉴얼은 매뉴얼 그 자체지 법적 제재 사항이 없습니다. 매뉴얼들은. 그래서 이 매뉴얼에 상당히 자세하게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규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또 안 지켜졌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공연이나 이런 게 다양화되고 또 간편화되고 막 주위에는 자주 일어납니다. 요즘 예전하고 다르게요. 그리고 또 이 인파가 몰리는 다른 여러 행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안전에 강조하는 그런 법적 규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검토해서 시급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규도 많이 미흡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두 분도 말씀하신 것으로. 근데 여기서 하나는 보완해야 됩니다. 네, 저희들이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규정이 일정 부분 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으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안전에 사각지대는 용어를 씁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 네. 문제는 모든 걸 법에서 규정할 수 없으니 어느 정도 규정을 해놨으면 네. 그와 나머지 유사한 부분들은 그 법을 준용해서 지키도록 하는 체제로 바뀌고 네. 그러면서 또 앞으로의 규정이 미흡한 건 보완해 가는 거지 하니까 우리가 좀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지만 더 포괄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이다. 네. 뭐 법 규정도 규정이지만 사실은 주의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이번 사건처럼 주최자나 일쪽에서 다 엄청난 손해배상이 부르게 되고요. 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애국하고 차이가 그 정도 차이입니다. 처벌 문제 소리가 약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안전 문제에 관해서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더 됐습니다. 예, 오늘 두 분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헌 재난안전원장 그리고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오빠 믿지? 오빠가 지켜줄게. 윤호 오빠 어떡해? 쉐보레 슈퍼세이프티 프로젝트 시즌2 쉐보레 차량 구매 후 응모 시 추첨으로 스마트 초록 버튼을 스파크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및 다양한 혜택을 10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를 둘러싼 성남시와 경기도의 주최자 공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0056번님께서는 오늘 사부에 출연하신 분들 말씀처럼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일어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2282번님께서는 주최자 공방에 몰두하다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소홀해질까 걱정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4483번님께 주간 경향, 그다음에 1642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월요일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